통계 마지막 단원이고요. 통계 추정입니다. 그 268쪽의 제목 먼저 보시면 두 개로 되어 있죠. 하나는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거가 이제 요 단원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있는 것들은 연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269쪽에 바로 책 보시면 맨 위에 첫 번째 형광펜 쳐져 있는 거 보시면 자료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법을 전수조사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일산에 있는 고등학생들 점수를 내가 알고 싶어. 수학 점수를. 전수조사라는 건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 그게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 얘네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거. 그걸 전수조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래서 공장 같은 데도 보시면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 가지고 그 중에 불량이 있으면 뭐 그날 생산한 걸 다시 전수조사한다든지 뭐 그 라인에서 생산한 것만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형광펜 가서 보시면 대상의 일부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서 전체의 분포 상태와 특성을 추측하는 방법이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전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때 일부분만 뜯어내서 표본조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수조사는 그러니까 전체 집합 같은 거야. 표본이라는 건 하나의 부분 집합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밑에 형광펜들 마지막 단락이에요.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집단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되겠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뭐 위에 뭐 많이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얘도 노란색 형광펜만 볼게요. 모집단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출되는 표본이 모집단의 특정 부분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므로 각 원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해야 한다. 이걸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겠다 그런 소리인데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추측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일산에 있는 학생들 시험 점수를 추측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없어서 표본을 뽑을 거야. 그래서 저기 뭐 육교 밑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애들 점수를 물어볼 건데 딱 봐서 쟤는 잘하게 생겼어. 이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점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건 공부랑 별로 상관없는 친구 같은데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점수를 물어보는 거랑 그렇게 조사를 하면 편중된 값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분으로 전체를 추측하려면 랜덤하게 뽑아라. 이미 추출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건 당연히 이미 추출이에요. 특별히 그런 표현 없어도 당연히 랜덤하게 뽑는 거야. 그죠? 그래야 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용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별히 막 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더 물어볼 만한 건 없어요. 옆에 페이지 가서 위에 보시면 또 형광펜 쳐져 있죠. 한 번 추출한 원소를 다시 되돌려 놓고 다음 원소를 추출하는 걸 복원 추출. 한 번 추출한 원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그 다음 거 추출하는 걸 비복원 추출. 복원하고 나서 추출하느냐, 복원 안 하고 추출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보시면 그 밑에 줄 바로 보시면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고 복원 추출은 추출된 자료를 매번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소리냐면 육교 밑에 서가지고 내가 애들 점수를 물어볼 건데 그 뭐 어쩌다 보면 이렇게 지나갔던 애를 내가 이렇게 가는 걸 또 붙잡을 수 있잖아. 똑같은 녀석을 여러 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이 복원 추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넣고 또 꺼낼 수 있으니까. 비복원 추출은 내가 처음에 한번 봤던 녀석은 안 볼 거라는 소리거든요. 너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잖아. 지나가. 딴 애 잡는 거. 이게 비복원 추출인데 이거 역시나 특별히 여러분한테 막 그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특별히 언급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꺼낼 때 내가 이거 그 전에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꺼내서 조사할 거란 이야기인 거야. 사람이라고 보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거 안에서 내가 몇 개 꺼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조사할 건데 꺼내서 보고 다시 넣어서 흔든 다음에 또 몇 개를 꺼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랜덤하게 나온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런 용어들이 있는 거니까 복원 추출도 있고 비복원 추출도 있구나. 그런데 특별한 언급 없으면 다 그냥 복원 추출이다. 다 독립시행이다. 표본을 만들 때마다 독립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고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참 안 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뭐 이산화탄소 변수, 이항분포, 연성항조 변수,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집단 전체를 보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전체냐 부분이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녀석을 전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들을 공부한 거라고요. 일산에 있는 전체 학생 한 명 한 명의 점수들 그거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가지고 평균 점수 내는 거고 분산도 찾고 표준 편차도 찾았다고요. 사람 한 명 한 명의 점수 전부 다. 그래서 그거 그냥 모집단 전체인 거고 모집단의 평균이란 뜻으로 그냥 모평균 이렇게 쓰고요. 모분산, 모표준 편차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그냥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표본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모자를 붙여서 얘기할 거다 그 얘기고 기호는 다 이렇게 생겼죠. X라는 집합의 기대값, 뭐 평균이니까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X라는 집단의 분산, X라는 집단의 표준 편차, 아이고 이렇게 다 썼다고, 그지? 지금까지 한 게 모집단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면 이제는 표본을 하나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표본.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n인 녀석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표본이라는 건 하나의 부분 집합이거든. 예를 들어서 10개짜리라고 생각해봐요. 크기가 10인 표본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그 10명에 해당하는 평균값이 따로 있겠죠. 물론 모평균하고 다르게. 몇 명이야? 10명 있다고 치고 여기 일산 전체 평균 점수랑 내가 이렇게 10명짜리 표본을 하나 만든 거야. 이 10명짜리 표본의 평균은 아마 다르겠죠? 여러분의 평균이 일산 평균보다 좀 높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지? 그러니까 표본 나름대로의 평균 점수도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 녀석을 표본 평균이라고 따로 불러요. 구하는 방법은 평균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점수 다 더해서 여러분 인원수를 나누면 그냥 표본 평균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쓸 때 얘처럼 m이라고 쓰지 않고요. x에다가 짝대기를 얹어요. x바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본 하나를 만들었으면 이제 소문자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구하는 방법은 다 더해서 여러분 인원수로 나누는 거다. 오케이? 굳이 쓰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등등 더하기 n까지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거지.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으니까 10명의 점수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산도 있겠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있을 텐데 표본 표준 편차 이 표본 분산을 나타내는 건 나타내는 기호는 대문자 S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대문자 S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표본 분산도 분산이니까 원래 분산의 정의 뭐였어? 분산의 정의. 정의도 있었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을 하는 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고. 그지? 그럼 표본 분산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편차라는 건 뭐였다고? x1에서 x바를 뺀 거. 제곱 더하기 x2에서 x바를 뺀 거. 지금 x바가 표본 평균이니까. 그죠?
각각 표본에 들어있는 여러분 점수 한 명의 점수에서 여러분의 평균 점수를 빼서 제곱한다고. 두 번째 사람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해요. 등등등 해서 n번째 사람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해. 이건 지금 표본 편차 제곱의 합이야. 이거를 n으로 나누는 게 분산인데 얘를 n으로 나누지 않고요. 표본을 찾을 땐 n-1로 나누어요. 원래는 n으로 나누어야 분산이야.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그게 분산인데 표본 분산을 찾을 땐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가 책에 써 있는데 책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몰라도 된다고 그래. 책에서도. 얘도 몰라도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몰라도 돼.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식으로 찾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기억을 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나누면 표본 분산이랑 모분산의 차이가 좀 줄어든대요. 생각해보면 이건 일산 전체 점수들의 평균이고 분산이야. 이건 여러분의 평균이고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얘랑 다를 거예요. 이것도 얘랑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얘를 n이 아니라 n-1로 나누면 저거하고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라는 문제도 어쩌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알긴 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 10개 주고 야 얘네가 표본이거든. 표본의 평균이랑 표본의 분산 찾아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오면 실제로 찾을 때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표본 표준 편차야 뭐 표본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똑같이 그냥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게 모집단이랑 조금 다르다. 분산 찾을 때 n이 아니라 n-를 나눈다. 이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이제 얘네들 요 녀석이 조금 골치 아픈 녀석인데 모집단은 X겠죠.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표본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표본들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수략당에 10명 뽑아가지고 평균 표본 하나 만들고 또 옆에 있는 학원 가서 10명 가지고 또 표본 하나 만들고 길 건너 가서 표본 10개짜리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표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표본을 내가 100개 만들면 그 각각의 평균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표본 평균도 100개가 나올 거잖아.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표본 평균 100개를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즉 표본 평균 가지고 다시 평균 내는 거야. 말로 쓰자면 표본 평균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기호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생긴 거죠. 맨 처음에 있었던 모평균은 한 명 한 명 점수 가지고 기대값 찾은 거, 평균 찾은 거야. 사람 한 명의 점수가 하나의 데이터야. 그지? 그래서 그걸 다 더해가지고 인원수로 나눈 게 평균이었다고, 모평균. 이건 뭐냐면 표본 평균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여러 개 만들 건데 그 표본에서 표본 평균들이 하나씩 있을 거잖아. 그게 마치 사람 한 명의 점수인 것처럼 생각해서 평균을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야. 이건 표본의 평균, 한 부분 집합의 평균. 이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낸 거.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표본 평균은 당연히 모평균이랑 다를 거야. 부분 집합 하나의 평균이니까. 근데 이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내보면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은 녀석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평균 내는 거면 전수조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부분 집합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또 평균을 낸 거라고. 그렇게 찾으면 모평균이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약간 말이 헷갈려. 그죠? 그래서 일부러 한 바닥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시라고.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요. 분산도 찾을 거고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거 찾아보는 건데 기호는 이렇게 생겼겠지. x바의 분산이고 x바의 표준 편차거든요. 이 녀석은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근데 얘는 이걸 n으로 나누면 돼요. 이 n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여러 개의 표본은 크기가 다 똑같은 거 여러 개를 자면 안 돼 지금. 졸라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미끄러지면 오늘은 끝. 뒤에 있는 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제가 이제 표본의 크기라는 건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의 개수 표본 여러 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라고. 얘네들도 아마 다 다른 값들이겠지. 내가 10명씩 붙잡아서 평균 낸다고 맨날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육교 밑에 서가지고 10명짜리 평균 하나 만들고 또 10명짜리 평균 하나 만들고 또 10명짜리 평균 하나 만들어. 이 여러 개의 평균 점수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고 걔네들의 분산 찾고 걔네들의 표준 편차를 찾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걔네들의 평균 점수는 모 평균이랑 똑같고 걔네들의 분산은 모 분산보다 줄어들더라 라는 거야. 이거 왜 n분해가 되느냐는 역시 몰라도 돼요. 왜 하필 표본의 크기로 나누나요? 이거 몰라도 되고요. 알아야 되는 건 모분산에서 좀 줄어든다를 아시면 돼요. 모분산에서 줄어든대. 표준 편차도 줄어들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준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건 고르게 분포된 거야? 고르지 않게 분포된 거야? 고르게 분포된 거야.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야. 그지? 표준 편차가 줄었잖아요. n이 이렇게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다는 거고 그 말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은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 한 명씩 조사하면 빵점짜리도 지나갈 거고 100점짜리도 지나갈 거거든. 그지? 빵점이라는 데이터가 나올 거야. 아니, 빵점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점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100점이라는 데이터도 있을 거라고. 근데 내가 크기가 10짜리인 표본을 만들면 그 10명의 평균 점수가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다 100점이어야 100점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100점 10명이 후루룩 지나가는 거 내가 랜덤하게 뽑을 건데 100점 10명을 뽑을 리가 없잖아. 그러기 힘들잖아. 10명의 평균 점수가 10점이기 쉽지 않다고. 어쩌다가 지나가는데 10점짜리는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랜덤하게 뽑은 10명이 다 10점이어야 걔네 평균이 10점인데 그런 평균 점수는 나오기가 힘들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본의 평균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데이터가 약간 평균에 가까운 값들로 좀 추려져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표본 평균 자체는 모평균이랑 다르겠지만 얘한테서 엄청 멀리 떨어진 이상한 값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50점이야. 수학 평균이 50이래. 근데 다 50점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누구는 10점이고 누구는 20점이고 누구는 100점일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존재할 텐데 내가 여기서 10명씩 뽑아서 랜덤하게 만들면 10명이 다 100점이거나 10명이 다 10점이거나 빵점이어야 그런 값들이 나올 거라고. 근데 그런 값들은 잘 안 나올 거라는 거야. 뭐 10명 평균 내면 뭐 55점, 60점, 뭐 35점 뭐 이 정도 나오겠지. 많아봐야. 대충. 그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데이터들이 좀 나올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분포로 조사해 보면 모집단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데 모평균이랑은 똑같고 분산 표준 편차는 줄어든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나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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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에 이거 해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네, 기억하세요. 책으로 가서 줄 몇 개 그어보고 예제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고요.
271쪽이고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맨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가서 보시면 모집단의 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빨간색으로 돼 있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기호로 X바, S제곱, S. 그래서 표본 평균은 X 위에 뚜껑 얹어서 짝대기 얹어서 X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보시면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찾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건 표본 평균이거든. 이거를 주로 많이 쓰니까 형광펜이 쳐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찾는 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중요하니까 쳐져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거라고. 더 중요한 건 뭐야? 밑에 S제곱, 표본 분산 나눌 때 뭘로 나눈다고? N-1로 나눈다고. 그 N-1에만 표시 좀 해주세요.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는 것이 포인트인 거야. 어허. 옛날에는 진짜 옛날 책들은 이거 찾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표본 분산 찾아봐 이렇게. 요즘엔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줄에 272쪽 맨 위에 줄에 줄 쳐져 있죠. 중요하다고. 우리도 줄 그을 거예요. 똑같이.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값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라면서 뒤에 289쪽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289쪽 손가락 끼워 넣고 잠깐 가서 볼게요. 이해할 건 아니고요. 289쪽 개념 확장하기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뭐래요? 과감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넘어갈 겁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 방금 줄 그은 거 밑에다가 289쪽 말고요. 288쪽 써놓으세요. 288쪽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그건 좀 이따 288쪽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272쪽, 273쪽 둘 다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이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공식들은 어디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에 274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이블 포인트 안에 있는 것도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1번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여기 써 있는 애들이 그 바이블 포인트 안에 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죠? 보시면 되고요. 2번하고 3번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런데 읽어보고 나서 줄 그으세요. 읽어보면 이런 거야.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예요.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말했지만 표본 평균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어서 걔네들의 평균 점수들이 마치 한 명의 점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 점수들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3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에도 결과적으로 뭐라고?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표본 평균 만들면 다 정규분포다. 그런 거 아닌 건 나올 리가 없다. 우리한테 안 물어본다 어차피. 오케이? 그래서 표본 이야기가 나오면 저건 다 정규분포란 소리구나. 그런 이야기고요. 정규분포란 소리는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야? 평균이랑 표준편차 찾아서 확률 구해봐.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에 표시해야 될 건 중간에 찾으세요.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밑에 플러스 보시면 뭐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물어봐요. 뭐 25개 주고 이건 아니지롱 이렇게 안 한다고. 막 31개 주고 야 30개 넘었으니까 정규분포 이렇게 안 해요. 줄라면 화끈하게 한 100개씩 주고요. 1000개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적당히 큰 거 줄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표본 평균 x바 읽어볼 거예요.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바 구분해야 된다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하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다른 거다 그 얘기야. 혼동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책에서 뭘 혼동하지 말라고 했냐면 칠판 봐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야. 당연하지. 이건 표본 하나의 평균이고 이건 표본 평균 여러 개 가지고 다시 평균 낸 거잖아요. 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은 다른 거다. 혼동하지 마라.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표본 분산은 다른 거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다른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세 덩어리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일단 거기 책에 어디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적당한 자리가 없죠. 그 위에 어디에다가 요거는 요 식은 안 쓰셔도 되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메모 좀 하세요. 요거랑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어디다 표시를 좀 해두세요. 한꺼번에 눈에 보이게. 책에서는 막 페이지가 다 따로따로 써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다가 뭐 맨 앞에 쓰든지 맨 뒤에 쓰든지 직접 좀 보시고 우린 산수하는 거 277쪽에 개념 콕콕 있거든요. 여기 가서 산수들만 좀 보자면 이런 건데 1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요. 우리 보통 그래서 모집단은 그냥 X라고 볼 거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60에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래요. 그런데 크기가 20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거래. 그럼 X바라는 녀석은 크기가 20짜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들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건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도대체 얼마일 거냐라는 거야. 얼마라고? 6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추출한다고 했어. 여러 개 만들 거란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시험 점수 한 명 물어봤을 때 내가 얘 점수 뽑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냥 정규 분포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라고. 표본 평균이라는 거 가지고 표본 평균 크기가 20인 녀석 추출할 거래. 표본 하나 추출할 거래. 그 녀석의 평균 역시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맨 끝에 있었던 거야. 모평균이랑 똑같은 60 될 거입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크기가 20짜리라고 했으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물론 요건 약분하시면 이제 루트 5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좀 보기 좋게 다시 바꿔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만든 표본의 평균이 60점보다 60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얼마란 이야기예요? 0.5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지? 지금 여기서는 개념 물어보려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 찾으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뭘 물어볼 거다? 확률 물어볼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정규분포 따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확률 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2번도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대. 그러니까 모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녀석인데 여기서 추출할 거래. 크기가 4짜리인 녀석으로. 그럼 요 녀석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30,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 그런 소리인 거야. 그러고 나서 물어본 거 뭐냐면 제곱의 평균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본 게 뭐라고? X바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돼? 분산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산도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X바의 분산이라는 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시면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3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표는 X죠. 모집단에 해당하는 분포가 나와 있어요. 요 확률이 4분의 1이고 요거 2분의 1이고 요거 4분의 1이야. 합계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4인 표본 만들 거래요.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만들어서 구하라고 하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찾아라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앞에 있는 예제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풀어볼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실제 푸는 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여기서 졸면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겠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만든다는 건 X가 주머니 안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는 거야. 0 써 있는 걸 꺼낼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크기가 4짜리 녀석을 꺼내면 그 4개의 평균이 표본 평균인 거야. 표본 평균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상황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표본 평균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야? 빵이지. 다 빵 나오면 빵이잖아. 그죠? 0보다 조금 큰 거, 그 바로 다음 X바는 누굴 기대할 수 있어요? 0 3개랑 1 하나가 나와서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겠니? 아항? 아항? X바라는 건 표본의 평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졸라 큰 풀장 안에 0 써 있는 거, 1 써 있는 거, 2 써 있는 공이 막 이만큼 있다는 거야. 거기서 내가 하나 꺼낼 거라고. 아니, 4개를 꺼낼 거라고. 이제 확률은 이거는 0 써 있는 공을 꺼낼 확률, 1이 써 있는 공을 꺼낼 확률, 2가 써 있는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만들겠다는 건 내가 거기서 4개를 꺼내가지고 그 숫자들의 평균값을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X바 가지고 만약에 내가 미친 척 확률 표를 완성한다고 생각해보면 제일 작은 X바는 0일 거다 그 얘기야. 평균값 찾는 거니까. 이 0일 확률은 얼마겠어요? 이것만 4번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그 다음 X바는 0 3개에 1 하나가 나와서 4분의 1이라고. 이럴 확률은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이거 3개 나오고 이거 1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이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표본 평균은 2분의 1 되거든요. 2분의 1이 되는 건 실제로는 합이 2였다는 이야기잖아. 4개 평균값이 2분의 1이니까 합이 2였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요거 3번에 이거 1번 나오거나 이거 2번에 이거 2번 나오는 거야. 졸라 길겠죠? 그 다음 건 4분의 3이야. 그 다음 건 4분의 4야. 즉 1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X바 중에 제일 큰 건 2가 4번 나온 2라는 값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바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은 엄청 여러 개가 있겠지. X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 내고 분산 찾으면 그게 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당연히. 너무 복잡하잖아.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그걸로 평균 내거나 분산 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다? 이 X바라는 건 어차피 이 X랑 같다. 모평균이랑 같다. 표본 평균들, 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봤자 어차피 모평균이랑 똑같다고.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 이거 가지고 분산 찾아봤자 뭐랑 똑같다? n분의 vx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다. 아까는 이렇게 썼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 이 표 가지고 찾을 게 아니라 이 표 가지고 찾으란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모분산 찾고 모평균 찾고 모분산 찾고 그거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가지고 빨리 평균 찾아보면 얘 얼마야? 얘는 그냥 1이겠죠. 지금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니까 딱 가운데 있는 1이고요. 제곱의 평균 찾으면 분모 4분의 라고 통일시켜놓고 얘는 빵, 얘는 1이니까 얘는 제곱할 거니까 4에다 1 곱해서 4예요.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분산 뭐가 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니까 2분의 1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모분산이 2분의 1이니까 크기가 4짜리라며. 표본 평균의 분산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걸로 실제로 분산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걸로 찾는 게 아니라 이걸로 찾는 거다. 즉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을 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모집단에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 문제로 우리가 만날 겁니다. 이거를 가끔 그런 거 나오긴 하거든요. X바가 1일 확률을 구하시오. 크기가 4짜리인 표본 만들 건데 X바가 1일 확률 구하시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건 확률을 찾으시오니까 요거 한 칸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세요잖아. 이건 이렇게 찾아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모집단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모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확률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4번도 볼까요? 그냥 공식 물어보는 거야. 계속. 4번 보시면 모평균이 102고요. 모표준 편차가 26인 모집단이래요. 그러니까 모집단이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겠죠? 모평균이 102고요. 표준 편차가 26인 녀석이래.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X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평균이 102인 건 정해져 있어요. 표준 편차 뭘로 바뀌었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치? 근데 얘 원하는 게 뭐였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찾으세요. 요 부등식 푸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식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그냥 해결할 수 있고요. 5번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로 크기가 5짜리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크기가 5인 표본 2, 4, 6, 6, 12라는 건 그 표본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2랑 4랑 6이랑 6이랑 12라는 뜻인 거야. 그지? 니네 점수가 2점, 4점, 6점, 6점, 12점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개판이죠. 표본 분산 구하래요. 표본 분산은 모분산이랑 조금 달랐어. 어떻게 달랐다고? 나눌 때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눴다고. 그지? 자, 지금 보시면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얘는 지금 5번 문제는 보시면 그냥 크기가 5인 표본을 만들었다며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평균이 얼마인지 모분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게다가 지금 물어보는 건 표본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아니고. 오케이? 지금 4번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 이하가 되도록 이었잖아. 근데 5번은 표본 분산을 구하여라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집단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동그라미 크게 3개 제가 책에다 여러분 쓰라고 했던 거 있죠. 그 중에 5번 문제는 가운데 걸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라고. 표본 분산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꺼내기를 2하고 4하고 6이랑 10이랑 이렇게 5개를 꺼냈다는 거야. 그럼 분산 찾으려면 평균을 먼저 찾아야죠. 표본 평균부터 찾아보면 2랑 4랑 6이랑 12를 더해서 5로 나누면 이게 표본 평균이지. 6? 이지? 표본 평균이 6이에요. 그럼 표본 분산은 2-6의 제곱 4-6의 제곱 6-6의 제곱은 쓰지 말자. 빵이니까 12-6의 제곱 이걸 다 더해가지고 뭐로 나눈다? 원래는 5로 나눠야 분산이었는데 표본 분산은 5가 아니라 4로 나눌 거다. 그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4라고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설명했던 내용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예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3개 있거든요. 요거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 뒤에 것도 할게요.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 1357이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어차피 복원 추출할 거기 때문에 하나 보고 넣고 하나 보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하나씩밖에 없지만 1만 여러 번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보고 넣고 이 짓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표본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건데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보래요. 귀찮네. 공 안에 1이랑 3이랑 5랑 7이 있고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거든요. 이 x바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x바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얼마일 거다? 1만 2번 나오는 거. 그러니까 1이겠죠. 그 다음 표본 평균 중에 두 번째로 작은 녀석은 누구예요? 평균이니까 2겠지. 그지? 평균을 생각하기가 좀 골치 아프면 합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죠. 공 2개 꺼내서 합을 찾아볼 거야. 그럼 제일 작은 건 1, 2번 나온 거잖아. 그 2로 나누면 1이고요. 그 다음은 1이랑 3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 4니까 반띵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3만 2번 나오거나 1, 5가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 표본 평균이 3인 경우도 있겠죠. 확률도 찾아볼까요? 1일 확률 얼마예요? 1만 2번 나올 거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2가 나올 확률도 요거 하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2번 꺼내는 거거든. 그러면 둘 중에 한 번 골라서 한 번은 1이 나오고 한 번은 3이 나오고 이렇게 생겼겠죠. 1이 3이거나 3, 1이다 그 얘기라고. 얘는요. 합이 6이란 뜻이니까 1, 5, 3, 3, 5,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 왜 하라고 그래가지고 4인 경우는 합이 8이란 소리니까 1, 7이거나 3, 5거나 5, 3이거나 7, 1이거나 그래서 총 4가지 경우 있어요. 표본 평균이 5라는 건 5만 2번 나오거나 3이랑 7이 한 번씩 나오거나 그 경우는 3가지가 있겠죠. 6일 수도 있겠죠. 합이 12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5하고 7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7인 경우도 있겠죠. 7만 2번 나오는 거지. 이게 다잖아요. 이거 다 더해보면 1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래서 x바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참고로 하나씩 꺼내는 게 그냥 x잖아요. x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보면 1, 3, 5, 7이야. 당연히 각각의 확률은 그냥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이게 모집단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요거는 크기가 2짜리인 표본에 해당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내 책이지? 응. 그래서 1번 표본 평균의 x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저런 모양새가 되고요. 이 표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귀찮아 죽겠네.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 한번 찾아보래요. 평균은 이거 다 계산해 보면 되죠. 이게 왜 하라고 하는 건지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는데 x바의 평균은 1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15 더하기 12 더하기 7 이렇게 생겼고요. 분자만 싹 다 더하면 안 써있네. 64인가 봐요. 그러니까 4라고 나오겠죠. 4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찾으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겠지. 만약에 이걸 물어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다. 어차피 얘는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그지? x바의 평균은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이걸로 모평균 찾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얘로 모평균 찾으면 4라고 나오잖아. 똑같이 생겼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예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분산도 분산 찾으라고 했죠. 분산도 마찬가지겠지. 분산 찾는 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뭐 나올 거라고? 모 분산을 2로 나눈 값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산수한 거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보충 설명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밑에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볼 거예요.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매번 위와 같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계산하는 것보다는 모평균과 모분산 표본의 크기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편리합니다. 그죠? 고작 크기가 2짜리인 표본 만드는 것도 원래 모집단 요 따위로 생겨먹은 게 이렇게 큰 표가 된단 말이야. 크기가 3, 4, 5가 되면 훨씬 더 장황해지겠죠. 이렇게 표를 찾아가지고 구하시면 망한다고요. 그냥 모집단의 데이터 가지고 해봐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한 문제였고요. 예제 2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녀석이에요. 산수하는 거.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는 빵 한 개의 무게는 이니까 모집단인 거야. 한 명 한 명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빵 무게 모집단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24인 녀석입니다. 근데 그 중에 36개를 추출할 거래. 그럼 크기가 36인 표본을 만들 거란 이야기니까 X반은 크기가 36이다 그런 소리잖아요. 요 녀석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이 120이야.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갈 거니까 6분의 24예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X바의 분포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36짜리인 빵을 이미 추출할 건데 그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일 확률.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 X바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방금 찾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확률 구하는 거야. 정규 분포 하듯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4인 녀석이고요. 112는 여기에 있겠죠. Z로 표준화 해야겠죠? 얘는 0이고요. 얘 얼마예요? Z로 따지면 얘 얼마야? Z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표준 편차 4라고 그랬잖아요. 4잖아요? 근데 실제로 4 두 칸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8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래서 지금 얘는 사실상 Z가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와 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Z값이 2인 게 0.477이니까 여기가 4772란 이야기고요. 여기는 0.5에서 요거 빼야겠죠. 0.0228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요거 한 줄만 쓰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 정규 분포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다 그 얘기예요. 예제 3번도 훈인의 베이커리 자꾸 빵이야. 여기도 빵이야? 빵 한 개의 무게는 모집단이니까 X겠죠.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이 4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녀석이래요. 근데 이번에 크기가 n인 표본이래.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긴 하겠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니까 크기랑 상관없이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아서 400인데 표준 편차가 뭐로 바뀐지 몰라요. 루트 n분의 5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X바가 390 이상이래요. X바가 390 이상일 확률이 0.88보다 컸으면 좋겠대. 이거 만족하는 n 찾아보세요예요. 미지수가 n은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저거랑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문제인 거지.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니까. (400이고요)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50 이렇게 생겼는데 390 이상이래. 요거보다 왼쪽에 있겠죠? 390이면 그러니까 여기쯤을 39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상일 확률이 0.88보다 컸으면 좋겠대. Z로 한번 바꿔볼까요? 딱 0.88이 되려면 여기는 0.5니까 여기가 0.38이면 0.88 되거든요. 이 0.38에 해당하는 값은
Z로 가보니까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 여기가 딱 마이너스 1.2면 요 확률이 0.88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0.88보다 컸으면 좋겠다잖아. 그럼 이 390이라는 x바에 해당하는 값이 z로 바꿨을 땐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확률로 따지면 0.88보다 커질 거라고. 요 녀석에 해당하는 z의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왼쪽에 있어야 확률은 0.88보다 큰 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390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더 작은 z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런 소리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 z 찾는 거 이거였잖아. 390에서 평균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루트 n분의잖아. 5분의가 아니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요.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1.2보다 작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요 부등식을 푸시면 n의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다 인 거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모집단의 데이터를 주고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모집단의 데이터로 표본 평균의 데이터 빨리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정규분포 곡선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거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게 표본에 대한 이야기고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내용이 생소한 내용이어서 좀 길어졌는데,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규분포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익숙해지시면 금방 할 수 있고, RPM의 유형 몇 가지 더 있으니까 요거 연습해 보시면 금방 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어서 모평균의 추정 볼 텐데, 요 모평균의 추정은 뭐냐면 우리 방금 전까지 표본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일산의 평균 점수인데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표본을 딱 한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표본 하나를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을 보고 모평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니네 점수가 평균이 70점이 나왔어. 그러면 일산의 평균 점수도 한 60점에서 80점 사이에 있겠지라고 추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모평균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의 부분집합, 표본 가지고 걔네들의 분포를 살펴서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 살펴보는 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출발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모집단이 자기들 나름대로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 이렇게 있을 거야. 표본 평균 만들었다고 치면 표본 평균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 녀석도 나름대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여기가 평균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좌우로 대칭이 되게끔 떨어져서 이 부분의 넓이가 95%가 되도록, 0.95가 되도록 하는 요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Z값을 여긴 0이겠죠? 얘하고 얘는 서로 부호만 반대인 상태예요. 그래서 요 넓이가 0.95가 되려면, 즉 한쪽의 넓이는 0.475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둘이 합쳐서 0.95가 되니까. 이 0.475가 되도록 하는 Z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래요? 표에? 뒤에? 표준 정규표에 0.475라는 확률을 갖는 Z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라고 나와요? 1.9. 475 찾으라고. 확률이 0.475라고. 그 표에서 0.475 되는 값이 얼마야? 1.9.
6. 1.9에서 6이잖아. 1.96이라고요. 찾았어, 어디 있는지? 이게 Z값이 아니고 이게 확률이잖아. 표에서 0.475을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Z가 얼마냐면 1.96이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1.96,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이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0.95라는 확률을 갖는 건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96, Z 1.96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Z한테는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인데 이걸 다시 X 바로 바꿀 거라는 거야. 아니, 196이 아니고 마이너스 1.96 Z는 X에서 M 빼가지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X 바에서 M을 빼가지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우린 지금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편차가 분모에 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옆으로 보내고요. 또 그리고 나서 요 m까지 양옆으로 다 보내면 m 빼기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 m 더하기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와야 되는 값이 뭐냐면 m 더하기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 오는 건 m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우리 앞에서 한 거라고요. 물론 얘를 주고 확률 찾으세요라는 문제를 우린 주로 봤지.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확률을 주고 양쪽 경계값이 뭐여야 되니? 라고 물어본 거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부등식인데 이제는 x바랑 m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m이 오게 만들 거야. 그 말은 이쪽 부등식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오른쪽으로 보낼 거고요. 이쪽 부등식에서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가운데가 m이 남는 거고 양 옆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지금 이거랑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고.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식이 참일 확률도 얼마란 이야기다? 95%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얘하고 얘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거는 이 식에서 봐봐요. m은 숫자야. 정해져 있어요. 모평균이잖아.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m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숫자고 n 내가 정하는 거야.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거든. 정해져 있다고. 이미 나와 있어. 이 x반은 어때? 이거는 내가 어떤 표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지? 내가 표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내가 어떻게 만든 표본은 이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만든 표본은 이 범위 안에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지 무슨 얘기지? 그런데 이 식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표본을 하나 만드는 거야. 이미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표본 평균이랑 값을 찾았어. 숫자야 이건 이제. 여러 개 만든 게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x바를 하나 만들었다고 나머지 숫자들도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m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든지 틀린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을 여러 번 해서 그 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수치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x바를 여러 개 만든다고 치면 100개 만든다고 치면 그 중에 95개는 이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확률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이거는
여기 X바 내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찾아낸 값이기 때문에 이 X바도 일종의 숫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표본을 여러 개 만들면 이 식이 여러 개 나오는 거야. 이 식은 그냥 딱 하나 있는 거고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든가 틀린 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말이 진짜야? 라는 의미로 신뢰도라는 표현을 써요. 확률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똑같은 식이거든요. 똑같이 생겨먹은 식인 거니까 얘도 95%야. 이 말을 믿을 만한 정도 신뢰도 95%다 그 얘기야. 100% 아니면 빵프로거든. 참 아니면 거짓인데 그래서 이게 진짜 참이야? 를 물어보면 95% 정도 믿을만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확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약간 이미지로 어떤 거냐면 실제로 m이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이게 이 값의 범위를 딱 정해놨다고. 그럼 내가 x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내가 x바를 만들면 100개를 만든다고 치면 그 중에 95개는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거야. 어떤 x바는 여기쯤에 있고 어떤 x바는 여기쯤에 있고 뭐 누구는 딱 같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밖에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여러 개의 x바들을 만들 수 있는데 확률이 95%라는 건 100개의 x바를 찾았을 때 그 중에 95개는 요 범위 안에 있고 5개는 밖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시행을 하면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야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면 신뢰도라는 건 내가 그냥 하나를 만드는 거야. 내가 찾은 값이 이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팔을 벌려. 그럼 얘가 m을 데리고 있냐 안 데리고 있냐? 얘는 m을 데리고 있는 녀석이지. 그러니까 이놈은 참이라고. 얘도 똑같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팔을 벌리면 m을 데리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인 녀석이야. 근데 내가 하필 요 놈을 만들어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팔을 벌리면 m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내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개 중에 5개 꼴로 실제로 m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왜 하는 거냐면 m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거든. 모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야. 일산 평균은 60에서 80 사이야 라고 말을 하면 진짜로 그 안에 있는지 몰라 우리는. 그 말 모른다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믿을 만하냐? 95%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확률이랑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뢰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야.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이 신뢰도도 어떤 책에서는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표본 평균 하나를 찾을 때마다 이거를 이제 아이고 글자 뭐 이래.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생긴 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표본 평균을 하나 만들 때마다 신뢰 구간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표본 하나 만들었더니 얘네들 표본은 70점이야. 그러면 60에서 80. 얘네 평균은 69점이래. 그러면 뭐 59점에서 79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 그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100개를 만들었을 때 그 100개의 신뢰 구간 중에 95개는 진짜로 모평균을 데리고 있을 거고 5개는 모평균을 데리고 있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로 신뢰도 95%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의 신뢰 구간은 데리고 있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그걸 100개를 만들면 100개 중에 95개는 진짜로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고 5개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 100개를 만들지 않아요. 신뢰 구간 하나만 만드는 거야. 신뢰 구간을 100개 만들 수 있으면 그냥 전수조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냥 한 개 딱 만들어 가지고 신뢰 구간 딱 만들어서 요 범위에는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야. 그 왜 여러분 요즘에는 TV 같은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옛날엔 뭐 이렇게 선거 기간 되면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뉴스에 보여줬단 말이지.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넬슨? 뭐 무슨 리서치?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신뢰도가 몇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걔네들이 이번 대통령이 A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 95%야 라는 건 걔가 그 조사를 100번 만약에 했다고 치면 95번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5번은 아니라는 거거든. 어쨌든 그렇다고 실제로 100번을 하지는 않고 그냥 한 번만 해서 95% 정도 믿을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튼 확률이랑 똑같다 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을 찾아가지고 크기는 내가 정하는 거, 이거는 모 표준 편차, 이거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Z의 값, 우리 아까 이 Z값 1.96 표에서 찾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신뢰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요 숫자는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부등식을 하나 만들면 그게 신뢰 구간이야. 저거 만드는 게 요 단원에서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책에 있는 거 줄 긋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갈게요. 285페이지. 28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형광펜부터 볼게요. 위에 있는 거 다 읽어보시면 뭐 좋은 소리야. 두 번째 형광펜은 통째로 다 줄 그을 거예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말은 100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 때 모평균 M을 포함하는 것이 약 95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그림 보시면 제가 요거 그려놓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 그림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도 95%라는 건 100개 만들어서 95%가 참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실제로 우리는 하나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건 참 아니면 거짓이지만 신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그 밑에 노란색 형광펜 줄 두 번째 거부터 갈게요. 두 번째 줄. 이 추정이 적중할 확률을 그 추정의 신뢰도라 하고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 하며 그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신뢰 구간 찾으세요라고 할 때 항상 신뢰도가 얼마짜리인 신뢰 구간 찾으세요 이렇게 줄 거고요. 주로 많이 쓰는 신뢰도가 95%랑 99%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줄 글 건 아니고 287쪽에 가서 보시면 제가 칠판에 유도해 놓은 식이랑 거의 똑같은 거 써 있는데 287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 0.95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5%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9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96이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밑으로 내려가 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신뢰도 99%라고 나오죠. 거기선 Z가 얼마라고? 2.58이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58로 바뀌겠죠. 1.96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가 2.58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그 1.96, 2.58은 사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책에서 문제에서 다 줍니다.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줄을 그을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신뢰 구간을 찾으세요라는 말은 신뢰도도 줄 거고 표본의 크기도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X바 내가 찾은 표본 평균에서 보통 신뢰 구간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Z값을 K로 나타냅니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K는 신뢰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였어요. 앞에서 본 거 95%면 1.96 99%면 2.58 이렇게 생겼고요. 요 N 뭐였다고요? 써야지. X바는 표본 평균, 내가 찾은 표본 평균 한 개. K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Z의 값이고요. 요 시그마라는 건 모 표준 편차야. 요 N이라는 녀석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합쳐서 얘가 뭐 되는 거였다고? 왜 이렇게 높이 썼어? 아우 씨, 팔 아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이제 모평균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실내 구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신뢰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런 거거든요. 신뢰도라는 건 믿을 만한 숫자잖아. 그래서 이게 높은 게 당연히 좋겠죠. 신뢰도가 너무 낮으면 그냥 개소리잖아.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시험 좀 약간 눈이 감겼다 떴다 하는 시간이 약간 타이밍이 달라. 시험 점수 평균이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의 신뢰도는 100%죠. 실제로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은 100% 믿을 만한 말이거든.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말이잖아요.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거 당연하지. 그 누가 몰라서 물어봐? 신뢰도가 100%면 이런 너무 당연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신뢰도가 커지면 봐봐요. 신뢰도가 커지면 K의 값이 커지겠죠. 신뢰도라는 건 확률이었고 확률이 커진다는 건 Z의 값이 커진다는 거고 Z가 커지면 이거 지금 X바에서 양쪽으로 팔을 벌릴 건데 이 팔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범위가 커진다고? 그럼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은 높아지지만 의미가 없어진다고. 정밀함이 너무 떨어지잖아. 야, 평균이 30점에서 80점 사이에 있어. 이건 무슨 소리야. 그냥 알아 나도.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도를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신뢰도를 높이면 필연적으로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럼 구간의 길이가 긴 게 문제라면 구간의 길이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신뢰도를 너무 줄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나온 게 95%나 99%인데 어쨌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면서 적당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얘는 내가 찾으면 이미 정해지는 숫자고 모표준 편차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우리가 뭐 주든지 모르든지 하는 건데 어쨌든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요 K하고 N만 내가 저 구간을 만들 때 조정할 수 있는데 K는 신뢰도야. 높으면 좋지만 너무 높으면 안 돼.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렇다고 너무 줄이면 그것도 그냥 개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도 적당히 크면 좋은데 이 길이가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n을 키우면 된다. 그런 얘기라고. 이 n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이 숫자는 작아지겠죠. k도 커지고 n도 커지면 그게 좋은 거다. 그 얘기라고. k가 커지면 신뢰도가 커지는 거야.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믿을만 하면서 좀 정밀함도 동시에 챙겨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내가 6개월 밑에서 10명짜리 가지고 만든 거랑 100명짜리 가지고 만든 거랑 똑같이 신뢰 구간을 이야기해도 좀 더 믿을만 할 거잖아. 야, 내가 10명 조사했는데 걔네들 점수가 60점 나왔거든? 그러니까 55점에서 65점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내가 밑에서 한 2만 명 조사했는데 평균 60점이야. 그러니까 55점에서 65점 사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2만 명 조사한 게 훨씬 더 믿을만 하잖아. 그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좀 쓸모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고 요 식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자면 x바라는 건 말했지만 내가 실제로 조사해서 나온 하나의 값이고요. k는 내가 신뢰도로 정할 거고요. n도 내가 크기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몰라서 하는 거야. 모평균 몰라서.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얘도 몰라요. 모 표준 편차는 모 분산의 루트 씌워서 찾는 거야. 모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균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만드는 건데 얘를 모르면 얘도 당연히 몰라요. 이거 구하는 것도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잖아. 어쨌든 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얘를 구한단 말이야.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아?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책에 있는 문제는 모평균은 모르고 표준 편차만 줘요.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모르면 얘도 당연히 모르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모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아니라 누구를 넣을 거냐면 표본 표준 편차인 S를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을 수는 없잖아. 표본 표준 편차인 S를 넣는다고. 이 표본 표준 편차 아까 언제 얘기했냐면 오늘 맨 처음에
모집단, 표본 평균 이야기하면서 요 가운데 있었던 거. 표본 분산 찾을 때 n이 아니라 n-1로 나눠요 그랬거든? 왜 n-1로 나눴다고요?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얘랑 너무 다른 값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요거랑 조금 비슷한 값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갖다 써야 되거든요. 모 표준 편차를 모르면 표본에 있는 표준 편차라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누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n-1로 나누더라도 웬만하면 모분산이랑 가까운 값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거고 이거 아니고 얘는 표본 하나에 표준 편차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쓰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문제에서 얘랑 두 개 다 주고 누구 쓸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줄 거야. 그냥 모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모표준 편차 넣으시면 되고요. 표본 표준 편차 나와 있으면 표본 표준 편차 쓰시면 되고요. 표본의 데이터가 아예 나왔으면 그걸로 표본 평균이랑 표본 표준 편차 찾아서 그냥 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줄 거니까 찾을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구간을 완성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288페이지에 그래서 형광펜 쳐져 있는 거 두 번째 줄이에요. 형광펜의 두 번째 줄 뒷부분만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줄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272쪽 써두세요. 그리고 손가락 꽂아놓고 272쪽 가서 보시면 아까 써놨던 288쪽이 눈에 들어오죠? 제일 위에 보시면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값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줄였다고? 여기서 갖다 써야 되거든. 이 모평균 추정할 때 모 표준 편차 알 수 없으면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n이 아니라 n-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288쪽 와가지고요. 밑줄 그어놓은 거 두 개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제가 칠판에 써놓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있죠.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이거 좀 같이 써두세요. 거기 그 식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써두시고 요 식 바로 옆에 공간 있죠. 거기에 요것도 좀 써두세요. 시그마 대신에 s 써가지고 그 밑에 바이블 포인트 가서 보시면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랑 99%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걸 써놨는데 말했지만 1.96, 2.58이거든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외우는 건데 굳이 애써서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좀 다른 숫자로 줄 때도 있어요. 정규분포 우리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뭐 z의 값이 1이라고 해서 맨날 0.3413이 아니라 그냥 0.34라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표에 따라서. 얘도 다른 거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밑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뢰도 높을수록 좋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대. 당연하죠. 신뢰도가 높아야 믿을 만한 소리고 구간의 길이가 짧아야 좀 정밀함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두 줄 밑에 보시면 따라서라고 되어 있죠. 신뢰도 고정시키고 줄 그으세요. 신뢰도 고정시키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 동그라미 2번은 줄 그을 건 아니고요. 그냥 읽어만 볼게요. 표본 평균이란 건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만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 내의 평균을 구한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여러 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각각의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다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 하나를 추출해서 만든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모평균을 신뢰 구간만 추정하는 거지
표본 평균 한 개로 모평균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신뢰 구간을 만드는 건 표본 평균 하나만 구하는 거야. 그 하나를 가지고 딱 값을 벌려서 얘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선언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문제로 가보죠. 291쪽에 개념 콕콕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밑에 답 가리고 한번 봐요. 1번 모집단이 정기분포 따르고요. 표본을 추출해서 추정할 건데 참거짓 판별해보래요. 1번 이 X바는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참이죠.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다고요. 그죠? 2번 표본 평균의 분사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표본 평균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다고요. 분모에 n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크기가. 그지? 그러니까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공식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 신뢰 구간은 95%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야. 99%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요. 95%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요. 99%가 더 길지. K 값이 더 크잖아요. Z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95%인 게 99%에 포함이 되겠죠. 안에 들어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냥 정규분포 곡선 생각해봐도 돼요. 신뢰도라는 건 말했지만 확률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99%인 거랑 95%인 걸 비교하면 95%가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99% 신뢰 구간이 95%인 녀석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네 번째 거. 신뢰도가 일정할 때 크기가 작으면 길이가 짧아지네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K가 변하지 않아요. 크기가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실제 값은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지. 참고로 이거 신뢰 구간의 길이도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L로 많이 나타내는데 길이니까 얘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둘이 뺀 거라고요. 그냥 여기서 요거 뺀 거.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그지? 그럼 신뢰도는 가만히 있고 크기가 작아지면 오히려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고요. 정밀함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4번은 틀린 말이고요. 5번은 표본 평균의 값이 작아지면 길이가 짧아지냐. 그건 상관없지. 길이는 표본 평균의 값이랑 상관이 없어요. 표본 평균이 작아지면 요 녀석이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X바에서 팔을 펼치는 거거든.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X바가 작아지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길이가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5번은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2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 등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100개를 추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 100시간이야. 그럼 자, 숫자 지금 3개 나왔어요. 형광등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에 있는 그 100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N. 그 100개를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이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0은 뭐 얘기하는 거야? 100개짜리 표본의 평균이야. 그죠? 100개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이라며. 그러니까 모평균이 1000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표본 평균이 1000이다 그 얘기라고. 100개의 평균이니까 X바가 1000이에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개를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래. 그럼 여기 말하는 표준 편차도 뭐 얘기하는 거다? 표본 표준 편차다. 시그마가 아니고 S가 100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모 표준 편차는 안 나왔다고 문제에. 이해되죠? 여기 써있는 숫자 100이랑 1000이랑 100이 뭘 의미하는 거다? 100개짜리 표본 만들었대. 크기가 100이구나. 그 표본의 평균이 1000이래. X바가 1000이고 그 표본의 표준 편차가 100이래. S가 10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물론 실제로는 S나 시그마나 같은 자리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신뢰도 95%래. 신뢰도가 95%면 밑에 보니까 Z값으로 얼마 쓰래요? 1.96 쓰라고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 괄호 안에 그러니까 K의 값이 1.96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럼 얘네들 가지고 저 표 만들면, 저 신뢰 구간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없이 S M
1000 빼기 1.96 루트 100분의 100. 계산해보면 루트 100분의 100이면 요거 10이니까 10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00에다가 19.6을 더하는 거야. 1000 19.6. 요 놈은 1000에서 19.6을 빼는 거예요. 980.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얘가 95% 신뢰 구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식만 외우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지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에이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래. 이 둘이 빼면 되겠죠? 여기서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이 뭐예요?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00.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그죠? 예제로 가볼까요? 예제 4번. 행복고등학교에서 수면 시간을 정기온포를 따른대요. 좋다, 그죠? 100명을 뽑아서 조사했대요. 크기가 100짜리야 라는 소리야.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래. 여기 말하는 평균 6시간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100명 조사했더니 걔네들의 평균이 6시간이래잖아. 행복한 거냐 이거면? 안 행복할 것 같은데. 표준 편차가 1시간이래. 표본의 표준 편차가 1시간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95%랑 99% 신뢰 구간 구하래요. 그러면서 숫자 나왔죠? 1.96이랑 2.58. 그래서 95%짜리 신뢰 구간 찾으세요. 그러면 x바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 시그마 아니고 1 m 6 더하기 1.96 루트 100분의 1.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0.196이네. 그래서 오른쪽은 6.196, 왼쪽은 5.804 이렇게 생겼네요. 요게 95% 신뢰 구간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99%면 요 1.96짜리에 2.58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공식 외우면 끝나는 거고요. 예제 5번. 정기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를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신뢰 구간의 길이였어요. 지금 첫 번째로 말하는 건 60%로 추정한 녀석이래요. 그럼 60%에 해당하는 K의 값은 옆에 보시면 K가 얼마예요? 60%에 해당하는 건 0.84 되겠죠. 오른쪽 표에 보시면 Z가 이게 확률이 0.3이란 이야기잖아. 뭐 왜? 예제 5번이야. 뭐야? 왜? 왜 아무도 안 넘기고 있어? 이것들이 60%는 여기 나와 있잖아 표에. 확률이 0.3이라고. 양옆으로 벌어지니까 60%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Z로 따지면 0.84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60%에 해당하는 길이는 2 곱하기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L이라고 할 거래.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녀석을 만들려면 신뢰도가 얼마여야 되니 그 얘기거든요. 그럼 3L인데 크기나 모표준 편차는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 누구가 3배가 돼야 되냐면 얘가 3배가 돼야 돼. K의 값이 3배가 되어야 구간의 길이가 3배가 된다고. K의 값이 3배가 된다는 건 Z가 3배 되는 거지 신뢰도가 3배 되는 게 아니야. 신뢰도가 3배 되면 180%잖아. 이상하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가 3배 되는 거니까 신뢰도에 해당하는 요 K의 값이 3배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2.52다 그런 이야기겠네. 그죠? 이래야 3L이 될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3L이 된다고. 그지? 그럼 K의 값이 2.52가 되려면 Z가 2.51에 보니까 확률이 0.49래. 신뢰도 얼마란 이야기다?
0.49를 2배 해서 98%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오케이? 확률이 0.49니까 한쪽이. 그래서 2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보시면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되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좀 읽어볼게요. 괄호 1번에 보시면 크기가 일정할 때 밑에 보시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신뢰도가 커지고 작아질 때 신뢰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괄호 2번 가서 보시면 이번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신뢰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써놓은 건데 그냥 요 식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신뢰도가 커진다는 건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고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길이가 짧아진다는 이야기고 어차피 여기 분자에 있는 시그마는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야. 무언가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건 K랑 L밖에 없어요. 조사하는 내 입장에선 신뢰도는 내가 나름대로 정하는 거고 표본의 크기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조정해서 구간의 길이를 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밑에 써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 공식만 잘 외우시면 마지막 무평균의 추정은 금방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한 바퀴는 끝이 났습니다.